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그간에 생각해 놓은 거 있어서 생각 정리한 차원에서 동영상 올립니다. 요즘 하나 이 한산 소곡주 드셔보신 분, 이 1500년 전에 이 백제 이게 탄생한 재발견한 술이랍니다. 좋아요. 이게 딱 한 번 잡으면 이게 이제 생주가 있고 계속 발효가 된 생주가 있고 이제 멸균된 게 있는데 알아서 사세요. 이거 뭐 좀 비싸지만 막 입안에 딱 넣으면 이 누룩량이 확 퍼지는 게 이게 우리나라 이 전통주의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소곡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뭐 생각해 놓은 거 좀 정리 좀 한 거 좀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자, 지난번에 내가 이제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 자신 인생부터도 내가 과연 건전한 상식적으로 살고 있는가 참 어렵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정치에 관련돼서 본물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다 좀 원론적으로 좀 철학적이거나 원론적인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보자.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뭘까요? 본능적이든 간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생겼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그렇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건 정당한 겁니다. 정당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 큰 거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하물며 몇 명이 모여 있는 이 사람 집단 간에서도 각자의 이익이 상충되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런데 사회나 한 국가를 따지고 볼 때 참 조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런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 사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박근혜나 그런 무리들 우리나라의 기득권이나 뭘 했든 간에 친일을 했든 하든 친독재를 했든 자본을 했든 간에 그런 부류들은 늘 있는 거예요. 그냥 1% 주변 떨거지들 한 10% 정도.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민주공화적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문제가 되는데 정근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진 않죠.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날 때랑 죽을 때 외에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자연계에서는. 그죠? 어차피 자연에서 태어났지만 사회를 살다가 결국 죽잖아. 죽는 건 또 자연적인 거니까. 그거 외에는 불평등하죠. 인간은 똑같지가 않아요. 능력도 틀리고요. 생각도 틀리고요. 하물며 가진 것도 틀리고 벌이도 틀리고 우리 수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수의사라고 다 똑같은 수의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 규모도 틀리고 버는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이해를 가진 하물며 우리 수의계조차도 어떤 단일한 대오로 뭘 통일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수의사들조차도. 하물며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이 전 국민을 상대로 참 뭘 하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해서 자기 진짜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했던 박근혜, 최순실 이런 무리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시면 여지껏 인류 역사가 거의 그래왔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역사를 기록했던 기원전 한 3, 4천 년부터 시작해서 뭐 전 군주제라든가 노예제, 군주제, 뭐 중세시대 다 그랬죠. 뭐 그러니까 소수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사회를 하고 나머지 다수가 노역하거나 착취당하거나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발전을 뭐 저는 뭐 반드시 뭐 공산주의의 변증법이 옳다고는 보지 않아도 그래도 막스나 엥겔스가 역사적인 거를 잘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같지가 않죠. 계급이 그러면 이제 계급이 나눠지는 거야. 군대처럼 쫙 가진 것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한다고 그러죠. 계급 투쟁. 계급 투쟁이죠, 솔직히. 그렇죠? 우리 수의사들조차도 뭐 계급으로 나눠 그걸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하지 않습니까? 진짜 수의사들도 병원 형태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탁 푸른 이 초목 산에 다 자종자양한 뭐 나무나 풀이 자라는 것처럼 다양해요, 진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루어서 발전해 나가는 그 다음에 계속 재생산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면은 그때까지는 허용하는 거죠. 자연계든 사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상당히 그 동맥경화처럼 막히게 만들죠. 그렇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계급이 완전 다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거의 기본적인 선두가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전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공화정을 했죠. 공화정이란 게 뭡니까? 상권 분립에 의한 입법, 사법, 행정 분리에서 시스템을 갖추자 이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모든 나라들은 이제 공화정을 하는데 이제 공화정을 해도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뭐 국민 의식이라든가 이뤄낼 수 없는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독재나 예전에 전근대적인 뭐 군주제를 벗어난 형태밖에 안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래 그냥 해방돼 갖고 그 아마 70년 이렇게 공화정 흘러왔지만 아직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촛불 이런 그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면서 우리나라에 100년 정도 앞으로 30년 정도 더 흐르면 그렇죠? 그럼 제 나이가 벌써 그때 80이네요. 흐르면은 이제 지금 뭐 태극기 열나 빠따드는 이런 노인네들 다 돌아가시고 하시면 또 지금 386 세대가 40대에서 50대예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노령해서 죽어갈 때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의식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절대 뭐 박근혜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뭐 그게 꼭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가 좀 더 개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보면 이제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항상 나의 이익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선택을 하게 돼요. 비근한 예로 내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뭐 규모가 뭐 처음에 오픈할 때 한 칸 할 것인가, 두 칸 할 것인가, 동호회에서 좀 비스듬하게 메디칼 모양으로 갈 것인가, 더 크게 할 것인가. 그건 뭐 개인적 사정이 있고 다양하게 선택이 문제겠죠. 그죠? 뭐 크게 해도 가져가는 거 월천이더라. 그래서 아까 복잡하고 뭐 24년 돌리고 뭐 이런 복잡하면 그냥 한 칸, 두 칸짜리 병원에서 그냥 내버려서 내가 가져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 B, C, D 5개 중에 D, F까지 뭘 선택할 때 각각 이익을 계산을 해요. 물론 이 계산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A를 선택하는 게 나머지 것보다 이익이 더 크게 보이거나 그럴 것 같기 때문에 A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 헌재 판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인 그 법리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박근혜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거죠. 명백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야 될까?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앞으로 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익이 더 크게 되면 이혼을 결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가 더 많다 싶으면은 참고 살아야죠. 그런 선택을 매일 하게 돼 우리는. 그렇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덤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은 뭐 근처 뭐 센터나 이런데 줄대 갖고 아니면 또 뭐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뭐 캠남들 이런 동호회에 껴갖고 설레발이 까서 나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록 참 어렵죠. 근데 누가 그거를 한다고 한들 선택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한들 그거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뭐 구설수를 들어도 내 경제적 이익이 일단 목적이다 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겠죠. 그죠? 이번에 맨발님이 뭐 익명에서 이슈화 됐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 수익에서 더 이상 덤핑의 문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덤핑을 하거나 주위보다 조금 더 싸게 하거나 많이 싸게 하거나 그 전병 광고 내거나 이미 뭐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비난할 것도 아니고 비난 당할 것도 아니고 내가 덤핑을 함으로 인해서 중성화 센터에서 박리담회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생각에 의해서 덤핑하는 것보다 그냥 내 수가 지키고 내 나름대로 하겠다. 그래서 유지하겠다는 거기다 이익이 더 크다 싶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질하고 해봤자 입만 아프고 명예훼손만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몇몇 센터나 뭐 개파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거기서 이렇게 토스해 놓은 거 뭐 싸게 해주겠다. 거기서 얻는 금전적 이익이 크다면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아니다. 나는 FM대로 하겠다. 그 병원을 또 확장시키고 시설 투자해서 어서 수요일 받거나 대출 받아서 병원을 크게 해서 결국 그것도 그 벌금 주변에 있는 파일을 자기가 더 먹는 거니까 그건 또 비난하기 어렵습니까? 참 정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이 100% 선이다 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참 저도 10대 때부터 너무 명료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면 인생도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뭐 회색 분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늘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함에서 얻는 이익과 득과 실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것이 뭐 위법 행위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닌 이상은 참 어렵죠. 뭐 합법이냐? 합법도 아니고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비법이라고 그러죠. 비합법,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 법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아요. 법들이 아직까지도 느리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맨발님이랑은 뭐 얼굴은 안 봤고 그래도 오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통화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문제는 잘 모르죠. 그래도 그 몇 가지 드러난 거 갖고 익명에다 존나 까대봤자 이만 아프죠. 그냥 해결하세요. 알아서 만나서 해결하세요. 맨투맨으로. 그렇죠? 뭐 저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지금 지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 저도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2006년도부터 윤신근 씨랑 뭐 싸우면서 하여튼 강남병원 조용히 말아 먹었죠. 그리고 이제 뭐 2009년에 병원 폐업하고 1년 쉬다가 지방 돌면서 페이닥을 했어요. 이제 깔끔히 말아 먹었죠 병원. 그런지 뭐 지쳤어요. 이제 뭐 진짜 윤신근 씨랑 소송할 때 뭐 여러 수의사들이 도움 주셔서 변호사비도 대주고 해줬지만 그거 갖고 제가 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발만 도와주는 거죠. 뭐 조그만 성의를 보일 뿐이지 나 대신해서 법정에 서거나 이러진 않죠. 법정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방청으로 오시라고 해도 병원 접고 오시는 분들 딱 6명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총대매가 앞에 나가서 본 것들이 뭐 그때는 내가 젊어서 그랬나 봐요. 젊어서 그랬고 그때까지 지금처럼 좀 개인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택했던 현명의 순수했겠죠 그때는. 그래서 다 털고 2010년도 한 1년 쉬다가 이제 미국 가는 문제가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제 마냥 쉴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생활비를 벌어줘도 뭐 있는 돈 뭐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나이가 그때 내가 45세였나 봐요. 근데 45세 넘어서 페이닥으로 참 일하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는 워낙 또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쓰시는 원장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페이가 안 맞았어요. 페이가 뭐 400 이상 받기가 어려워요. 400 이상을 못 받으면 요즘은 뭐 페이가 많이 올라지만 그때 400 주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400 받아도 생활이 안 돼요. 한 달에 한 500 정도는 벌어야지 생활이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방을 돌았죠. 지방. 근데 구제역 방역관도 좀 했고 지방은 이제 전체적으로 병원을 관리를 맡기니까 그래서 이제 400 플러스 알파로 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한 10년 강남물 먹어서 그래도 진료나 이런 말빨 되니까 했는데 또 그래요. 수의사들 밑에서 또 병원을 하면 수의사들이 수의사들한테 더 짭니다. 400 플러스 그러니까 진료 대비 이제 진료가 뭐 200% 2배 이상 올랐다 매출은 어느 정도 퍼센트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되게 짜요. 수의사들 어떻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가서 뭐 울산, 오산, 동탄, 이천 하다가 마지막 생긴 게 여주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업 드럽고 치사해서 개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여주의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지금 아시는 이제 용품상 소개로 하나 났대는데 유명한 병원이더라. 태호동물병원입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 그래서 이제 이천에 있을 때 몇 번 대진을 갔어요. 나 쉬는 날. 병원은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덤핑하고 이런 병원은 아니고 오너는 박 사장이라고 양아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시설이나 잘 해놨어요. 진료 위주고 여주에서 제일 병원 시설 잘 해놓은 병원이에요. 그랬는데 나도 뭐 이제 지방이나 뭐 지방 너무 깊게는 내가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경기도 쪽에다 오픈을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여주를 한번 가보자 시장을 한번 보자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수의사들이 다 나갔죠. 뭐 그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멍청한 수의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센터 동물병원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센터 이놈이 좀 합리성이 있어서 어차피 동물병원 개설은 수의사가 해야 되고 명의를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만 막아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양아치입니다. 그래서 수의사 이름으로 갖은 미수를 남기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런 놈들이 진짜 양아치세요. 가서 밟아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새끼들. 아마 그 태호도 아마 그래서 막 수의사들 나가고 난리였어요. 근데 나야 뭐 그런 법적으로 걸릴 것들을 모르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때 내가 여주에서 개업하긴 한 6개월만 일해보자 해서 개업하면 그 6개월 일했어요. 그 진료 매출도 나름대로 많이 올렸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 내용을 나오니까 거의 뭐 수의사, 전전 수의사, 직금 수의사, 뭐 백수의사 외에 그 전전 수의사 명의로도 한 1억 정도의 미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새끼는 안 되겠다. 근데 이 새끼가 또 뭐 어디 빚을 졌는지 보증금이나 이런 데가 월세를 못 내갖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저도. 이거 버리기는 아까운 병원. 그래서 그간에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했고, 버리기는 아까운 병원이고, 그리고 또 그 전전 수의사나 그 수의사들은 꼭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주 지명이 지금 명의 빌려준 놈이 병신이지. 정 원장님 뭐 자기 명의로 된 거 좀 미수 좀 갚아주세요. 내가 무슨 그게 있나요? 그래서 고민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박 사장 불러서 얘기했지. 그럼 내가 네 사채 빚이랑 이런 거 갚아주겠다. 갚아주고 병원 경영과 이거에 대해서 다 나한테 넘겨라. 대신 수익이 난 거는 너한테 절반을 주겠다. 그래서 2년만 해보자. 그럼 2년 안에 그 전에 명의 빌려준 수의사들 미수를 다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정도 수익이면. 그래서 설득해갖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 13년 존나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세용범이가 뭐 센터 그놈이나 똥구멍 맞춰갖고 뭘 하고 덤핑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익명해서 이게 그런 인간들 보면 참 답답하죠. 딱 한 사람 나 보러 왔어요. 과연 최영범이가 그랬느냐 해서 어떤 모 원장이 왔는데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이현성 원장님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얼굴 보고 얘기하고 고치면 고치든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다 수의사들한테 욕을 먹어도 이게 너무 정말 크다 싶으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우리 대부 윤 원장님도 잘 먹고 잘 사시는데요. 그거를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뭐 한번 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수 문제랑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병원 지분 갖고 경영권 뺏기고 다 뺏기니까 이 새끼가 이제 박 사장이 이 새끼가 이제 꼭지가 돌았죠. 이 새끼가 존나 싸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수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동호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이제 지분 빼주고 갈라쓰게 됐죠. 그래도 그런 양아치한테 면을 또 빌려주는 수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이나 이런 거 지금 양평이나 여주에서 그 박 사장 이 새끼가 하는 것을 명의 빌려주는 수의사가 또 있어요. 제 후배라서 제가 차마 못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해요. 그 후배도 자기가 명의를 빌려주고 박 사장이랑 짜웅을 하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태우는 제가 인수하고 2014년 말에 지분 정리가 끝나서 2년 동안 진짜 애먹었어요. 하고 나서 계속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위드베드 이 사업이 커지면서 도저히 나이 드니까 두 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병원도 아깝고 한데 그래서 하나 그냥 센터 병원이었다는 그 오명을 썼던 병원 하나 없애버려 해서 없애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권리금도 못 받고 다 그냥 병원 싹 비우고 나왔어요. 털고.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그거 자세히 모르시면은 익명으로 까대지 마세요. 그리고 건전한 상식이라든가 기본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감내하고 그 리그에서 뛰는 그 전장에서 뛰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익명으로 쌓이기 존나 좋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몸을 띄고 맨투맨 페이스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현성 원장이 그러면은 일산에서 그렇게 뭐 센터하고 뭐 해갖고 뭐 덤핑하고 뭐 했다고 치고요. 가서 만나요.
너 그러냐? 내 친하다. 내가 너 좋아하는데 수의사로서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아닌 면도 있고 잘못 오해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타겟을 받아서 비난받을 만한 그 짓거리가 그렇게 클까요? 그거보다 더 큰 덤핑이나 이런 것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도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A보다 B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 같다는 기대나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인간의 선택은 매일 진행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종목을 팔고 이걸 사는 게 이익일 것 같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뭐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덤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는 없어요. 뭘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각자 다 먹고 사는 스타일이 틀린데요. 병원 운영하는 스타일도 틀리고 다 틀린데 우리가 뭐 회계성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각자 먹고 사시는 거예요. 수의사들 저희가 이제 수의사 상대하지만 참 다양합니다. 수의사들도 진짜 한 푼이라도 더 이게 오현성 원장님이신가요? 그때는 뭐 일회용 수술포 잘못 올려갖고 아주 뭐 대박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오일규 원장님 사람 괜찮습니다. 제 동네 같은 뭐 나이 나보다 많으니까. 근데 좋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 응? 그거 뭐 멸균 수술복 이거 그러니까 딱 보고 제대로 된 걸 보세요. 같은 일회용 멸균 수술파라도 뭐 어디가 더 싸서 양아치 취급하는 거 웃긴 겁니다 그거. 좀 잘 보세요. 제품명 이런 거 모델. 또 수의사들 보면 중고를 사면서 뭐 AS 돼요 뭐 웬간하면 해드리지 저도. 아예 이 업을 내가 병원 안 하고 하니까. 너무한 거는 좀 양심 손을 놓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럼 새 거 사세요. 어? 가격 뭐 10분의 1, 5분의 1밖에 안 주면서 뭐 이것 떼요 저것 떼요. 진짜 미안하지 않습니까? 수의사 미용하러 개 안고 와갖고 뭐 귀 봐줘요 뭐 봐줘요 뭐 애가 밥을 안 먹어요 피부 안 좋아요 깃털 봐줘요 똑같지 않습니까? 좀. 그냥 쿨하게 갑시다 좀 수의사들 여러분. 응? 그죠? 그러니까 늘 고객은 진짜 우리 수의사들도 보면 진짜 초 VIP부터 초 진상까지 다 상대하는 게 우리 직업군이에요. 뭐 세상 살도 마찬가지. 우리 수의사들처럼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병원을 어떤 층에 맞출 것인가를 선택하신 사람들은 편하게 병원 하시는 분이고 그냥 쫙 벌려서 모든 오픈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피곤해요. 스트레스 오래 못 살아요. 진짜 수의사들. 그래서 진상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보다 더 싸게 살려고 뭐 장비 살려고 하면 본인이 뛰어다니세요. 저도 공급해서 뭐 남아야지 해야지. 저도 까지면서 공급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웬간한 것도 제가 봐드리죠 다. 택배되고 이런 건데 택배 안 되는 것들이야 미리 문제되니까 점검해서 나가는 거고 안 되면 들고 오세요. 저도 이 업을 해서 먹고 사는 거 봐서는 수의사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뭐 익명 들어가면 가관도 아니야. 가끔 들어가지도 않지만 누가 저한테 그래서 제 팬들이 가끔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가관이 나 익명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진짜. 아이고. 그 LED 전구 얘기 드려봅시다. 그것도 생각나는 게. 그때 내가 분명히 그때 15W짜리는 3만원이 넘었어요. 그걸 만 얼마에 공급해 3분의 1 가격에 공급을 했는데 저도 써보니까 병원 60개, 80개를 다 가니까 전기료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좋아서 공급해 드린 거고 제가 남긴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근데 15W가 중국산이다 보니까 가격이 3분의 1 싸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두 개씩 나가네요. 아마 안전기의 문제예요.
저가를 써서. 그래서 석 달, 넉 달까지도 AS를 해드렸어요. 그 전량 교체해 드렸잖아요. 응? 그래 놓고, 그거 뭐 고작 20개 사갖고 교체를 안 해드린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도 참 지장들이 많죠. 항상 생각해,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없어요. 응? 그 본인이 안해서 AS 하셔야죠. 그 얘기해주면 내가 충분히 기간 들여서 공부해드리고 해드렸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못 보시고 쓰다 보면 LED라는 게 그렇습니다. LED가 말로는 10만 시간이지만 안전기 LED는 어차피 5V에서 뭐 어떤 거는 48V까지 전압을 쓰기 때문에 거기다는 안전기 SMP가 저가량을 쓰게 되면 그게 내구성이 없어서 마탱이 가는 거예요. 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너 LED가 더 싸져서 지금 15W짜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렇게 싸게 사셨으면은 감안하셔야죠. 그래 AS 4개월 이상 해드렸는데 그쵸? 좀 양심 있게 삽시다 좀. 양심 있게 좀. 아 그 내가 봐서 그 진상질 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은 해드리죠. 아 근데 진짜 완전 몰지각 해갖고 딱 안면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죠. 근데 수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좀 각자 알아서 사세요. 각자 알아서. 그런 거죠, 뭐 인생이. 그죠? 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클 것 같아 보이고 클 것 같으니까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진상질을 하는 게 내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진상질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뭐 건승하시고요. 세상에 왕도 없습니다. 각자 선택을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을 강요받는 거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지름길은 뭐냐? 길게 보세요. 길게 좀 조금만 길게 보세요. 너무 하루 턴 뭐 한 달 턴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봅시다.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들. 10년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때 10년 전에 뭘 지금 했으면 지금 이 정도에서 어떤 내가 상이 그렇게 멀리 좀 봅시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급박하게 하루하루 병원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건승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별 왕도가 없어요. 남들 노력한 거만 해서는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운 좋아서 병원도 그냥 신경 안 써서 잘 되고 뭐 이런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좀 더 유연해지세요. 네? 유연해지시고 사고를 좀 더 프리하게 가지시고 그래야지 병 안 생기고 사시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